네, 반갑습니다. 사회원자 경제입니다. 자, 우리 20강 빈곤이 되겠고요. 빈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겁을 먹어서 그래요. 무슨 겁을 먹냐면, 이게 도표로 출제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빈곤은 도표로 출제가 안 된 지가 일단 굉장히 오래됐고요. 근데 빈곤선의 대소를 묻는 거는 이제 도표라고 볼 수는 없어.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굉장히 빈곤합니다. 우리 조교들이 제가 돈을 버는 족족, 제 돈을 이제 뽑아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빈곤하고요. 어, 은퇴 빈곤하니? 어, 은퇴기는 다음 달에 동유럽에 간대요. 좋겠죠? 저는 여행도 못 가고, 어, 요즘 밥도 못 먹어요. 어제도 수업이, 우리 이제 수업이 두 탕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수업하고 끝나자마자 다음 수업 가고 그 다음 수업이 늦게 끝나서 11시 반에 끝났어, 밤에. 저녁을 못 먹었어요. 막 집에 와서 불쌍하게 튀김 우동 먹고 알겠습니다. 엄청 빈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메, 이 왜 이 개념 페이지가 없지? 이걸 좀 활용할게요. 어, 우리 빈곤은 빈곤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빈곤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빈곤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 빈곤의 의미는, 어,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원이라는 거는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거. 은택이는 맨날 돈이 없대요. 그리고 현빈이도 맨날 돈이 없대. 제가 이제 현빈이랑 진짜 자주 놀러 다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놀러 다닌다 그러면 이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어디를 막 여행을 가고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만나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이제 릴스를 이제 보내요. 그러면 얘가 저 돈 없는 댕 이래요. 어쩌라는 거야? 사달라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이 안 된다. 내가 겨울인데 패딩 살 돈이 없다. 결국 이런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는 것도 사실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나 혼자 살아갈 집이 없다. 어? 빈곤이에요. 그런 자원이나 소득도 돈이죠. 근데 이 자원이 결핍된 상태는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돈이 없는 거. 돈이 없으면 빈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빈곤의 이제 유형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빈곤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빈곤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빈곤이 뭐랑 뭐로 나뉘어? 라고 하면은, 100명 중에 90명은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이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 틀린 거야. 자, 빈곤은 주관적 빈곤이랑 객관적 빈곤으로 나뉘어.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주관적 빈곤이랑 객관적 빈곤을 나뉘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음,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이 얘는 없는 거고 얘는 있는 거예요. 응? 주관적 빈곤은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어. 응. 그래서 얘는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이 됩니다. 사실 저는 빈곤하진 않아요.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빈곤하겠니? 근데 이제 한 달에 대충 얼마를 버는지 밖에 매달 한단 말이야. 저는 이제 소득이 정해져 있진 않고, 이제 그 메가 스터디, 러셀, 조교,
다음에 내 과외, 내 이제 수업,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버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근데 대학생이 그 정도 벌면은 진짜 많이 버는 거거든? 어. 그 은퇴기는 한 달에 뭐 내가 주는 월급이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대충 얼마 정도 버니? 용돈까지 어, 60? 60만 원? 그럼 은퇴기는 60만 원을 벌고요. 저는 300만 원을 벌어요. 내가 5배를 더 많이 벌지. 근데 은퇴기는 여행도 가고, 맨날 이제 막 소고기 먹고, 막 술도 막 먹고, 막 그래서 60만 원을 벌지만 풍족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은퇴 막 풍족하죠? 은퇴기는 풍족하다 생각해. 근데 나는 300만 원 버는데, 저는 빈곤합니다. 막 이지를 하잖아. 어? 나는 이제 내가 버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나는 막 차 보험료도 내야 되죠. 기름값도 내야 되죠. 월세도 내야 되죠. 그다음에 조교들 월급도 줘야 되죠. 그다음에 현빈이 밥도 사줘야 되죠. 은퇴기 커피도 사줘야 되죠. 나는 이제 빈곤하다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체감을 빈곤하다고 체감하는 거고, 은퇴기는 빈곤하지 않다고 체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그 상태를 주관적 빈곤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도 빈곤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객관적 빈곤은 어,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이 명확한 거야. 음. 근데 이게 어떻게 명확하냐? 어? 얘는 빈곤선이라는 게 있어. 빈곤선은 뭐냐면 이 선은 금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곤선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만 원보다 못 버는 애들은 다 빈곤한 가구다 라고 빈곤을 규정하는 이 빈곤선이라는 기준이 명확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빈곤선을 그 마음대로 막 정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인 빈곤선이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유형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응? 그래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을 살펴보시면은 절대적 빈곤은 그 기준선이 최저 생계비야. 최저 생계비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년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구 수별로 1인 가구면 1인 가구, 2인 가구면 2인 가구. 그래서 1인 가구가 한 달에 적어도 요만큼은 벌어야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매년 통계청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시를 합니다. 그럼 그 공시한 그 최저생계비보다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라고 하는 거야. 응? 그다음에 상대적 빈곤은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중위소득이 뭐야? 은퇴가 중위소득이 뭘 것 같아? 왜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중위소득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구별로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줄을 세운 거야. 그러면은 딱 그 가운데 있는 2,500등의 2,500만 등의 소득이 있겠지.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에 600만 원을 벌더라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소득인 600만 원의 50%는 몇이야? 이 300만 원보다 못 버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하겠다는 겁니다. 중위소득의 50%가 상대적 빈곤선이 되고, 좀 치사하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은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에요. 응? 미만. 얘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야. 그럼 아까 중위소득의 50% 300만 원을 했잖아. 300만 원 버는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야? 아니야. 그래서 이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오죠? 안 나와요. 두 번째, 특징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절대적 빈곤부터 할게요. 우리 절대적 빈곤은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라서 얘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라는 거는 의식주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근데 뭐 방글라데시나 아니면은 뭐 가봉 뭐 이런 나라들 가면은 사람들이 옷이 없고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저개발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산업화를 통해서 어,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발생했다고 해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산업화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게 돼요. 주로 저개발국을 통해 저개발국에서 나타나지만 산업화를 통해서 일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요 정도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상대적 빈곤 할 건데, 음, 우리 상대적 빈곤의 특징 첫 번째는 요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얘는 답으로도 자주 나와.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를 고려한 빈곤입니다. 소득 분포라는 거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지, 이걸 이제 분포라는 걸 이렇게 쫙 펼치겠다는 거거든. 이게 아까 내가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쫙 펼쳐서 가운데 값의 절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소득 분포를 고려한 기준이 있고요. 얘는 기본적 생활 수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생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는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번다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
최저 생계비가 100만 원인데 중위소득의 절반이 200만 원이야. 그러면은 100만 원보다 많이 버는데 200만 원보다 적게 버는 요 사이에 위치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충족했지만 그래도 상대적 빈곤에 해당을 하는 거죠. 요런 경우 기본적 생활 수준을 의식주를 충족하더라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빈곤은 얘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다 라는 게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빈곤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라는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통점이에요. 이 공통점은 정말 자주 나와요. 첫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유형의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어. 내가 절대적 빈곤이나 객관적 빈곤은 그냥 객관적으로 돈을 못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객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도 주관적 빈곤을 경험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유형의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그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선지가 음,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전에도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었을까? 10년 전에는 물가 수준도 낮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선도 달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매년 최저생계비랑 그다음에 중위소득은 달라져.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면 미국도 100만 원이야? 동남아도 100만 원이야? 아니란 말이야. 나라별로, 국가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좀 심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빈곤선이 높다고 해서 빈곤 가구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빈곤선이 높다고 해서 빈곤 가구가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빈곤 가구가 많다고 해서 빈곤 가구가 많으면 빈곤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빈곤 가구가 빈곤 가구 수가 같다는 말이
빈곤선이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게 이제 너네들이 어려운 내용이잖아. 요거 들으려고 요거 지금 튼 거잖아. 그죠? 응? 이게 뭔 소린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 국민이 9명밖에 없다고 할게. A부터 C, D, E, F, G, H, I까지 해야 되죠? 응. 내가 얘네들의 소득을 좀 쭉 써볼게. 얘는 5만원 벌고요. 얘는 15만원 벌고, 얘는 40만원 벌고, 90만원 벌고, 112만원 벌고, 그 다음에 200만원 벌고, 3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고, 1억을 번다고 해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나라의 상대적 빈곤선은, 은퇴가 상대적 빈곤선 얼마야? 56이죠. 112의 절반이니까. 응?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선이 56이면 이 나라의 상대적 빈곤 가구는 A, B, C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절대적 빈곤선을 내가 42만 원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몇 가구야? 또 A, B, C죠. 첫 번째, 빈곤 가구 수는 3가구예요. 근데 빈곤선이 같아? 안 같죠? 그게 요 얘기야. 응?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빈곤선이 얘가 더 높죠? 그러면은 빈곤 가구 수도 상대적 빈곤이 더 많아? 빈곤 가구 수는 높은데 상대적 빈곤 가구랑 절대적 빈곤 가구 둘 다 3가구예요. 그게 요 얘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빈곤선이랑 절대적 빈곤선이 요렇게 있고, 요거보다 밑에 있으면 상대적 빈곤, 요거보다 밑에 있으면 절대적 빈곤 가구잖아. 근데 이게 여기에 3가구가 있고 여기에 빵 가구가 있으면은 상대적 빈곤 가구랑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같아요. 빈곤선은 높더라도. 응? 근데 빈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는 4가구인데 절대적 빈곤 가구는 3가구래. 그럼 빈곤 가구 수가 얘가 더 많죠. 그럼 봐봐. 빈곤 가구 수가 상대 빈곤 가구가 4가구면은 D까지가 지금 빈곤 가구지. 그치? 그러면은 상빈선은 90보다 크고 112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가구가 3가구라고 하면은 절대적 빈곤선은 40보다 크고 90보다 작겠지. 상대적 빈곤 가구가 지금 4가구고 절대적 빈곤 가구가 3가구면, 그러면은 이 상대적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같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가 더 큰 거야. 그렇잖아. 얘는 진짜 작아도 90.xx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는 최대한 커도 89.xx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빈곤 가구 수가 더 많으면 빈곤선이 높다고는 할 수 있다는 게 요 선지입니다. 요게 이제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잖아. 요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저랑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41번. 자, A, B가 각각 상빈이랑 절빈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소설 땡땡땡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하는 가구를 A. 자, 밑줄 쳐볼게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하는. 은퇴가 이거 뭐야? 절대적 빈곤이죠. 소설의 주인공은 생필품조차 구매할 수 없는 저임금을 갖고 고된 노동을 했는데 200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네모는 A에서는 벗어났지만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B 가구. B가 뭐야? 나머지 하나 상빈이잖아.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은 둘 다 유발한다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입니다. 틀렸고요. 한번 소득 분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거는 얘는 절대적 빈곤만의 특징이라 그랬죠. A가 아니라 B고요. 경제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거, 산업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절대적 빈곤이었죠. 5번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자, 요런 선지 나오면 너네들이 어려워하잖아. 이거 내가 문제풀이 팁을 드릴게요. 실제로 선을 그려봐. 응? 그려볼게요.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상대적 빈곤선보다도 밑에 있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절대적 빈곤에도 해당하고 상대적 빈곤에도 해당하는 거지. 어?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럼 선생님 얘네는요? 얘네는 상대적 빈곤만 해당하는 거죠. 그런 거야. 모르겠구나. 45번 넘어갈게요. 뭐야? 어, 잠 깼죠? 잠 깨라고 했어. 자, 각국에서 소득이 최저생계 유형인 가구는 절빈,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는 상빈으로 분류하는데 2020년 각국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가구 수는 80%래. 그럼 봐봐. 이게 이제 상빈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빈선 위에 있는 가구가 80%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상빈선보다 밑에 있는 가구는 20%겠죠? 그 다음에 이 80%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 절빈의 10배래. 그러면은 절대적 빈곤의 비율에 10배를 하면은 그게 80%라는 거지. 그럼 절대적 빈곤은 몇 퍼센트인 거야? 8%. 근데 이 나라에 지금 상대적 빈곤이 20%잖아. 그럼 절대적 빈곤선이 높겠니? 상대적 빈곤선이 높겠니? 상대적 빈곤선이 높겠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선은 요 아래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8%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12%가 되는 거지. 응? 전체 상대적 빈곤이 20가구니까 20%니까 1번 둘 다 객관적 빈곤이니까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규정되고요.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규정됩니다. 2번 기업, 등 모두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 나타나요. 4번 2022년에 각국에서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죠. 5번 각국에서 전체 빈곤 가구 중 이거 나왔네. 전체 빈곤 가구에다가 밑줄 쳐봐. 이게 이제 좀 논란이에요. 전체 빈곤율이라고 할게. 이게 강사마다 좀 다르게 가르쳐요. 첫 번째,
전체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 중에 큰 값이다 라고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체 빈곤율이라는 거는 없다,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메가, 대성, 이투스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근데 제가 반박해 볼게요. 그러면은 주관적 빈곤은 빈곤 아니야? 주관적 빈곤. 그럼 주관적 빈곤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만 비교해? 이게 문제죠.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물론 답이 되지 않아요. 전체 빈곤이 나오면 답이 되지가 않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제 너네들은 이제 문제가 푸는 게 궁금한 거잖아. 그리고 이게 틀렸을 수도 있잖아. 저는 항상 개방적 태도. 우리 1단원, 대단원 1에서 했죠. 탐구 태도, 개방적 태도, 반증 가능성.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요렇게 하고 풀어줄 거야. 너네가 궁금한 건 요거잖아. 근데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빈곤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어떻게 규정할 건데? 어? 어? 어. 이런 개념 없다. 답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답이 될 수 없을 거야. 근데 너네들이 궁금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가 궁금한 거니까, 내가 풀이는 이렇게 해줘. 근데 이 풀이가 맞다는 게 아니야. 이거 내신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어서 내가 이걸로 해주는 거예요. 응? 내신에서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요렇다라고 우기면은 요렇게 풀어야 되잖아. 봅시다. 오메,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 다 있어요. 자, 2020년 갑국에서 전체 빈곤 가구는 아까 상대적 빈곤 가구가 더 컸으니까 20 가구가 되고요. 그 중에서 절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애들은 8%였지. 그럼 여기 거는 2분의 1보다 작죠? 틀렸습니다. 이 답이 될 수가 없어. 전체 빈곤 나오면 그냥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능 친구들. 4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각국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위치지 못한 가구를 절빈. 아까랑 똑같은 그거네요. 19년에 각국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 자, 이 표현을 봐봐. 이 표현을 보고 너네가 떠올려야 되는 건 하나예요. 상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라고 하면은 상빈선이 절빈선보다 높은 표현이야. 이거 그냥 당연한 거야. 왜냐면 상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라면은 뭔가 하나에만 해당하는 건 여기잖아. 그럼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다시 똑바로 쓸게요. 이게 이제 상빈선이고 이게 이제 절빈선이거든.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15%래. 근데 이 15가 상대적 빈곤 가구 중 절반이래. 그럼 전체 상대적 빈곤 가구는 여기까지잖아. 그러면은 전체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에 15%가 50%니까 2분의 1이라고. 그럼 A가 몇이야? 30이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 가구를 다 더하면 30이어야 되니까 요 밑에 있는 애들도 15가 되고,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 가구는 총 몇 퍼센트야? 30. 절대적 빈곤 가구는,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빈곤이 아닌 가구는 라고 하면 안 돼요. 빈곤이 아닌 가구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가 이제 70이잖아. 70 아니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빈곤이 객관적 빈곤일 때만 그런 거지. 어? 이 위에 있는 사람 중에 나도 빈곤 가구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빈곤 가구가 있을 수가 있잖아. 이 풀이는 수능에서만 되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빈, 절빈 둘 다 판단 기준이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위소득의 40%를 상대적 빈곤 가구, 상빈선으로 둔대요. 2번, 주관적으로 느낀 빈곤은 주관적 빈곤인데 여기 없고요. 자, 2019년 갑국에서 최저생계비보다, 얘가 지금 최저생계비죠. 얘보다 중위소득 50% 금액이 높습니다. 4번, 19년에 갑국에서 전체 가구 중, 전체 가구는 우리가 100%라고 둘게요. 이 중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30%였죠? 틀렸고요. 5번, 19년 갑국에서 두 유형의 빈곤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는 가구. 봐봐. 절대적 빈곤 가구는 얘네들이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상대적 빈곤선보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이 15가구는 둘 다에 해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에만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넘어갑시다. 51번. 자, A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A가 지금 절빈이죠. 자, B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 B가 상빈이죠. 그래서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A 가구로,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B 가구로 분류하며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한데 T년 갑국의 전체 가구 중 B에만 해당하는 가구가 5%라.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B에만 해당하는 가구. 자, 요거 보고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상빈선이 절빈선보다, 은퇴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예요. 또 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상빈에만 해당하는 게 5%인 거지. 응? 그 다음에 A나 B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 요 위에 있는 애들이 85%면은 나머지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몇 프로야? 15%. 절대적 빈곤 가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번. A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납니다. 틀렸어요. 2번. A는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B도 그렇죠. 달리가 틀린 거고요. 3번. 각국에서는 상빈, 절빈 둘 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객관적 빈곤이죠. 틀렸죠. 달리가 틀렸죠. 4번. T년의 각국에서는 최저생계비의 2배가, 최저생계비는 요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얘는 상대적 빈곤선, 요건 이제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최저생계비보다 큰 거지. 그치? 근데 최저생계비의 2배래. 그럼 최저생계비 2배를 해봐. 2 곱하기 최저생계비가, 그럼 중위소득에도 2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중위소득이 되잖아. 그럼 최저생계비의 2배가 중위소득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5번. T년의 가구의 전체 가구 중 A 가구와 B 가구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모두에 해당한 거니까 여기에만 해당하죠. 10%입니다. 답은 5번.
쉽죠? 그러니까 써보라고. 써보면 다 풀려요. 52번. 요게 이제 어려워서 너네들이 질문을 할까 봐 내가 갖고 왔어요. 요즘 수능 트렌드랑은 맞지 않습니다. 자, 표는 각국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2005년부터 15년까지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대요. 그렇대요. 자, 그러면은 2005년부터 지금 중위소득 분의 최저생계비잖아. 그러면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에 그냥 편의상 중위소득을 그냥 다 100으로 둘게요. 그러면은 최저생계비는 2,500원 절반이니까 50, 얘는 40%니까 40, 얘는 80%니까 80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상대적 빈곤선이잖아. 그럼 상빈선은 50, 그 다음에 얘는 50, 얘도 50 이렇게 돼서 그림을 그려볼게. 이게 상빈선이야. 근데 2005년에는 최저생계비도 이게 이제 절빈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40이죠. 얘는 80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렇죠? 기억. 2010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자, 절대적 빈곤 가구는 여기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상대적 빈곤 가구 밑에 있으니까, 상빈선 밑에 있으니까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합니다. 얘들 이렇게 선 그려서 푸는 사람 없다. 제 풀이를 좀 잘 보세요. 니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냐? 다시 일로 와볼래? 우리 지금, 잠깐만. 절대적 빈곤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냐? 이게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냐면, 전체 가구 수가 동일하다. 전체 가구 수가 어떻게 됐다라는 조건이 없어. 어? 없죠.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 수가, 1000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5천만 명이 됐다가, 어? 막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10,000명이 될 수가 있잖아.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 가구 수는 일단 전체 가구 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빈곤 가구 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구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빈곤선만 가지고 빈곤 가구를 파악할 수는 없었잖아. 저기 참고하세요. 틀렸고요. 디귿. 2005년 대비 10년에 중위소득의 50% 증가율은 상대적 빈곤의 증가율을 물어본 건데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봐봐. 이거는 중위소득이 100일 때 최저생계비가 50, 40이다 였지. 근데 최저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이 50보다 이 40이 큰 거거든? 그러면은 이 100보다 이 100이 크겠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요거의 증가율과 요거의 증가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냥 해봅시다. 최저생계비가 50보다 크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가 이제 8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200이 되죠. 그럼 증가율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중위소득의 50%의 증가율이 최저생계비의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답일 수 있어요. 리을. 2015년은 10년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했고 절대적 빈곤율은 증가했다. 자, 이것도 아까 했는데 우리가 빈곤선을 가지고 빈곤율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빈곤율을 알려면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맥락이야. 전체 가구 수 중에 빈곤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 가구 수를 모르죠. 모르면
빈곤 가구도 몇 프로인지 모르고, 그럼 빈곤율을 구할 수가 없고, 빈곤율을 구할 수 없으니까 감소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즘 수능의 트렌드랑은 맞지 않아요. 55번. 요게 이제 요즘 수능 트렌드에 맞는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자, 일반적으로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소득 수준, 사회 전반적 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역시 빈곤을 분류되는데, 이런 유형의 빈곤을 A라고 한대요. 그럼 A가 상대적 빈곤인 거지. 그래서 A에 대한 옳은 설명을 4가지 쓰래.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파악한다. 맞죠? 가에는 옳은 내용 들어가야 되고, 나에는 틀린 내용 들어가야 되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납니다. X.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기업.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채점 결과는 다르죠? 기억 틀렸고요. 가에는 옳은 내용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귿이 맞겠네요. 나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는 주관적 빈곤이었죠? 틀린 내용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61번. 다 몇 분이니? 아주 여유롭네요. 각국에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같은 가구를 절빈, 중위소득의 50%를 상빈 이렇게 하는데, 22년에 가구소득을 조사한 결과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는 가구. 또 나왔지. 절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빈에는 해당하는 가구. 이 표현 나오면은 상빈선이 높은 거야, 절빈선이 높은 거야? 상빈이 높은 거라고. 응? 이렇게 되는 거고, 절빈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빈에만 해당하는 가구가 10%래.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에서는 20%로 나타났대. 그럼 상대적 빈곤 가구 이거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A분의 10이 20%라고, 5분의 1이라고. 그럼 A가 몇이야? 50이죠? 나머지 얘가 4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 기업 최저 생계비는 절빈선이죠. 얘가 중위소득이 50%보다 낮습니다. 2번 절빈은 상빈과 달리 객관적인 기준, 둘 다 객관적 기준이고요. 3번 2020년에 리을의 80%, 리을 상대적 빈곤 가구는 50%잖아. 50에 80%면은 40%죠. 이 40%는 니은, 절빈에도 해당한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저개발국 선진국에서도 절빈, 상빈이 다 나타나요. 5번 2022년에 니은, 리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 수가 전체 50%죠. 얘가 리을에 해당하는 가구 수, 상빈에 해당하는 가구 수도 50%입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답은 3번이었고요. 63번이 좀 어려운데, 요 그래프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A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그럼 A가 절대적 빈곤이 되는 거고, B는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B가 상대적 빈곤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갑국에서는 최저 생계비 미만을 A로, 이건 좀 다르네. 중위소득의 40% 미만인 경우를 B로. 일본이 이렇죠. 그래서 기역이 A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그 다음에 B가 B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이제 A니까 절빈, 여기가 이제 상빈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T식이랑 T
플러스 1 시기에 절빈이랑 상빈이 있잖아. 그러면 t 시기는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보다 크죠. 얘가 크죠. t 플러스 1 시기는 상대적 빈곤이 절대적 빈곤보다 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절대적 빈곤이 더 많으니까 얘는 지금 절빈이 이렇게 돼 있고 상빈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t 플러스 1 시기는 상빈이 높으니까 상빈이 여기 있는 거고 절빈이 여기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수는 같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네 둘을 더하면 전체 빈곤. 전체 빈곤율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틀렸어요. 니은, 기역, 니은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측정되는 객관적 빈곤이고요. 디귿, t 시기에는 a이지만 b는 아닌 가구. 자, t 시기에는 절빈이지만 상빈이 아닌 가구.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가 있죠.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t 플러스 1 시기에는 중위소득의 40%. 얘가 지금 중위소득의 40%잖아. 얘가 최저생계비보다 크죠? 응?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저랑 이제 빈곤 해봤는데, 제가 빈곤에서 어려운 문제들만 이제 골라서 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어려운 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마더청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뭐 50%를 안 넘는 사람들은 교육급여를 받고 43%보다 안 되는 사람들은 뭐 교육급여는 못 받지만 주거, 의료, 생활을 받고 이런 거 있거든. 이거 풀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아무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다음 단원이 도표 킬러, 우리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단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심호흡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물 좀 마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도 좀 피시고, 그러고 들으세요. 네, 다음 강에서 볼게요.